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떤 특징을 보느냐 하면은, 이번에는 VGS가 VGS1으로 고정이 됐습니다. 스레솔드 볼테이지보다 큰 VGS1으로 일정하게 만들어 놨어요.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은 일정하게 유지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VDS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라운드 VDS와 라운드 ID의 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소스가 있고요. 여기가 드레인이 있어요. 그리고 좌표로 봤을 때 이 축을 X축이라고 두고 여기가 제로가 되고 여기가 L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이트 전압이 되고, 그러면은 어떤 점 X, 임의의 점 X에서의 전압은 VX라고 뒀습니다. VX는 드레인의 전압보다는 적고요. 소스 전압보다는 증가를 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전압을 드레인 전압이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소스 전압이에요. VDS는 인가되는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은 드레인 전압에서 소스 전압을 뺀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요 중간에 있는 점의 전압은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기 때문에 전압이 이렇게 분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간의 점은 얘보다는 적고 얘보다는 커요. 그리고 이 X점이 드레인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전압은 올라갑니다. 소스 쪽으로 가까워지면서 전압이 내려가고. 그러니까 소스 쪽에 VS가 여기에 있고 VD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은 VX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압의 크기로 본다면. 그리고 여기서 요 사이가 VDS가 되는 거고. 됐어요? 그러면은 게이트라는 전압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요 점에서 모여있는 전자, 요 밑으로 모여있는 전자의 숫자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돼? 게이트 전압과 X점의 전압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모여있는 것은 게이트하고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여기에 모여있는 전자는 게이트하고 드레인 사이에 걸리는 전압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자, 그러면은 드레인 전압이 현재는 보면은 게이트 전압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VDS가 증가함에 따라서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를 하는 거니까, 첫 번째, 요 아래서도 또 우리가 뭘 따져야 되느냐면은 게이트와 드레인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스레솔드 볼테이지보다 큰 경우도 있고 또는 작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드레인 전압이 점차적으로 올라가면 게이트와 드레인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스레솔드 볼테이지보다 작아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요거는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게이트와 드레인 사이에 걸리는 전압도 스레솔드 볼테이지보다 크다면 여기에도 전자가 모여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도 전자가 모여 있고 여기에도 전자가 모여 있으니까 채널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드레인 소스보다는 드레인 전압이 높아요. VDS가 양이면 VGS하고 VGD하고를 비교를 하면은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게이트와 드레인 사이에 걸리는 전압보다는 큽니다. 이 말은 소스 쪽에는 전자가 많이 모여 있고 드레인 쪽에는 전자가 적게 모여 있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면은 거리 VX도 그런 식으로 되죠. 소스보다는 크고 드레인보다는 적으니까 여기에 모여 있는 전자의 수는 소스에 모여 있는 전자의 수보다는 작을 거고 드레인 쪽에 모여 있는 전자의 수보다는 많아요. 많으면서 VX가 X에 따라서 증가함수입니다. VX는 X에 대해 증가함수예요. 즉 X가 0에서 L까지 이렇게 증가하면 VX도 소스 전압에서 드레인 전압으로 증가를 한다는 뜻이에요. VX가 증가하면 X점에서 모여있는 전자의 수는 감소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X에 따라 전자의 수가 감소를 합니다. 그러면은 채널에 모여있는 전자의 숫자를 갖다가 그래프로 그리면은 거리 X에 따라서 여기가 NX라고 두겠습니다. 거리 X에 따른 전자가 모여있는 전자의 숫자를 보면은
여기가 소스고 여기가 드레인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모여 있을 거라고. 이만큼 길이를 갖고 있고 드레인 쪽에는 요거밖에 안 되고 중간에는 리니어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증가함수로 이렇게 모여 있을 거라고. 자, 드레인 VDS가 거의 제로가 되면은 사각형이 왜 돼요? 이런 모양이죠. 여기에 모여 있는 전자의 수와 여기에 모여 있는 전자의 수가 같아요. 근데 VDS를 증가시키면은 드레인 쪽에서 이렇게 숫자가 줄어듭니다. 게이트는 변화가 없어요. 왜?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일정하게 그대로 뒀으니까. 그래서 이쪽에는 전자의 밀도는, 전자의 숫자는 똑같은데 드레인의 전압을 증가함에 따라서 드레인 쪽에 모여있는 전자의 숫자가 감소를 합니다. 그러면은 채널의 저항은 왜 돼요? VDS가 증가함에 따라서 VDS가 증가하면은 드레인 쪽에 모여있는 전자의 수가 감소하니까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채널 저항을 구하면은 그 저항값은 올라갑니다. 자, 그건 뭐냐 하면은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예요. 만약에 요게 NX고 요게 거리 X에 따라서 드레인이 있으면은 VDS가 제로인 부근에서 이만큼 전자가 모여 있는데 게이트와 소스 사이 전압을 감소시키면은 모여 있는 전자의 수가 이렇게 감소하죠.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늘어나고 했잖아. 아까 얘기했던 거. 그 말은 뭡니까? 이게 사각형의 면적이 크면 저항이 적고 사각형의 면적이 작으면 저항이 크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정사각형이 아니고 VDS가 어느 정도 증가하면 이게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사다리꼴이 돼요. 사다리꼴이 되는 거니까 이 면적은 이 직사각형보다 작아져요. 그러니까 채널이 저항이 올라가는 거죠. 그게 잘 안 되면 저항은 이렇게 잘랐으면 생각하면 돼요. 자르면은 이걸 사각형으로 볼 수 있거든. 그러면은 요게의 저항은 이렇게 VDS가 이럴 때 저항이고 여기 있는 저항은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데 다 더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직렬 연결이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전자의 수가 이렇게 직사각형이 됐을 때의 채널 저항하고 현재처럼 사다리꼴일 때의 채널의 저항하고는 비교하면은 사다리꼴일 때의 채널의 저항이 크다. 그래서 VDS가 증가하면 채널의 저항이 증가하기 때문에 라운드 VDS와 라운드 ID의 값은 감소를 하죠. 변화량은 감소합니다. 이게 역수를 취하면 똑같이 증가하지만 전류의 변화량 나누기 전압의 변화량이거든. 그래서 그래프가 VGS가 VGS1일 때 원점에서는 이만한 기울기를 갖고 출발을 했지만 VDS가 이렇게 증가하면 요즘에서 기울기보다는 완만한 기울기로 갑니다. 그렇죠? VDS가 증가하면 기울기가 둔화되거든. 그래서 처음에 이어서는 이렇게 출발을 했지만 갈수록 점점 완만한 모양으로 가는 겁니다. 이건 크게 두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굉장히 좁은 간격을 움직이면 뭐 해야 되겠어요? VDS에다가 ID의 변화량을 그리면 여기서는 이렇게 출발하고 이점에 와서는 이렇게 출발하고 계속 갈수록 완만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곡선으로 움직여줘요. 이 곡선이 바로 포물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하면요. 이건 드레인에 흐르는 전류 ID는 KN의 2배의 VGS-VTN 곱하기 VDS 마이너스 VDS의 자성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반도체에서 유도를 하는 겁니다. 전자회로에서는 유도를 안 해도. 그래서 드레인에 흐르는 전류는 KN이라는 상수가 있어요. 이 상수가 있고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 스레솔드 볼테이지,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KN은 뭐냐 하면은 KN은 2분의 1 UN COX에
L분의 W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때 U에는 이미 한번 설명을 했을 거예요. 일렉트론 모빌리티. 그 다음에 COX는 옥사이드층의 단위 면적 땅 캐패시터. L은 채널 랭스, W는 채널 리더스. 그래서 Kn 값을 구해지면 ID, 드레인에 흐르는 전류는 이와 같은 좀 복잡한 수식이지만 수식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지금 뭐를 했냐면은 게이트와 드레인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스레스홀드 볼테이지보다 큰 경우입니다. 큰 경우에 대해서 쭉 따지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게이트 드레인 전압이 더 증가를 해서 스레스홀드 볼테이지보다 감소를 해서 뭐 이꼴은 위에 옅은 아래 옅은 관계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리 X에 따라서 모여있는 전자의 숫자를 밀도를 이제 숫자를 따지니까 소스 쪽에 있는 0하고 드레인 쪽에 있는 L하고 관계를 보니까 여기는 아까 것처럼 요만큼 있었어요. 근데 드레인 쪽으로 보니까 게이트와 드레인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스레스홀드 볼테이지보다 적어. 그 말은 뭡니까? 여기는 채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채널이 없으니까 여기는 전자가 안 모였어. 전자가 모였는 게 요전까지 와버려. 여기에는 전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류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전압을 증가하더라도 더 이상 전류는 증가하지 않는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전압까지는 쭉 증가를 하다가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요점에서는 일정한 값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ID, Satur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ID. 그러니까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쭉 증가하면은 드레인에 흐르는 전류도 같이 증가합니다. 포물선적으로 증가하다가 꼭지점 위치까지 가면, 그 다음에는 감소하게 이 직선을 보면, 이 곡선을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감소를 해야 돼요. 근데 꼭지점까지 가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어떤 상태가 되느냐면은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게이트와 드레인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스레스홀드 볼테이지보다 작아져서 더 이상 전류 변화가 안 일어나는 일정한 값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ID saturation 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VGS가 어떤 상태냐 하면은 이런 상태가 어디서부터 안 변하냐면 VGD가 VTN이 되는 그 순간 전류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VGD가 VTN이 된다는 것은 VGS 마이너스 VDS가 VTN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VGS 대신에 뭐를 대입하느냐면 VGS 마이너스 VTN을 대입을 해서 만들어지는 전류값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거의 끝부분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니까. VDS 대신에 VGS 마이너스 VTN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 여기 있는 VDS 대신에 VGS 마이너스 VTN을 대입하면 여기 제곱이 되고, 이거는 이 전체의 제곱이 되니까 두 개에서 한 개를 빼니까 한 개만 남죠. 그래서 ID saturation은 KN의 VGS 마이너스 VTN의 자성이 됩니다. 그래서 saturation, 이렇게 saturation 되는 이 드레인 전류는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하고 무관하게 항상 일정한 값으로 된다는 거예요.